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항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항이라는 단어를 사실 중학교 때 방정식을 배우면서 이항한다 라는 표현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항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가 0이다 라고 하면은 이 2라는 수를 우변으로 옮겨준다. 그래서 그것을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것을 우리는 이항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이항이라는 말은 이 이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예 다른 내용이고, 오늘 배우는 이 이항에서 요 이자는, 여기서의 이자는 옮기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사한다 할 때 이자, 여기서는 두 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항에 대해서 무언가 정리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항 정리 관련해서는 간혹 수능에서 2점 또는 3점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요소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냥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항 정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걸 처음 배우게 되냐면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걸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 모두 다 잘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a 더하기 b의 세제곱, 자, 이거를 전개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라고 모두 다 잘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중학교 때 배우고, 얘는 중2 때 배울 거고, 얘는 고1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잘 배웠고,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배운 상황이면 이렇게 대답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올려서 a 더하기 b의 4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a 더하기 b의 4제곱이라는 것을 공식으로 암기한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4제곱은 얼마가 될까? 라고 이걸 계산해 보라고 하면 각자 다양하게 계산을 하겠죠. 어떤 친구는 a 더하기 b의 제곱,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a제곱 플러스 2ab의 제곱이니까 얘를 전개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a 플러스 b 이렇게 해가지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다가 a 플러스 b를 곱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식에다가 a 플러스 b를 곱해서 식을 정리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항을 점점 크게 올려가서 a 더하기 b의 뭐 6제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할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오늘 배우게 되는 이항 정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 이 식이 어떠한 원리로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b를 3번 곱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원래는 다 똑같은 거지만 약간의 색깔 차이를 둬서 이렇게 3개의 a 플러스 b를 곱해준 게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a 세제곱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a 세제곱이라는 것은 여기서 a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검은색 a, 빨간색 a, 보라색 a를 곱해준 게 요 a 세제곱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 a제곱 b라는 것은 여기에서 a를 2개 골라주고 b를 하나 고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검은색 a, 네, 그래서 검은색 a, 그 다음에 빨간색 a, 그리고 보라색은 b를 골랐다. 또는 검은색 a, 빨간색 b, 보라색 a 이렇게 골랐을 수도 있고, 또 검은색 b, 빨간색 a, 보라색 a 이렇게 골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얘네들은 세 개 다 모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a제곱 b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얘가 세 개에 있어서 3a제곱 b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3a제곱 b라는 건 이 세 개의 항들이 있는데 이 세 개의 항에서 내가 어떤 걸 골라주는 거냐면 b를 선택할 항들을 골라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거에서는 b를 보라색에서 b를 고른 거고 두 번째 거에서는 빨간색에서 세 번째 거에서는 첫 번째에서 b를 골라준 거죠. 그래서 요 3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내가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 거예요. B가 나올 항. 그래서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자.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A, B 제곱. 자, A, B 제곱에 해당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검은색 A, 빨간색 B, 보라색 B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보라색 A, 빨간색 B, 빨간색 A 그 다음에 검은색 B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또 검은색 A, 빨간색 A 죄송해요. 여기가 빨간색 B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검은색 A, 검은색 B, 빨간색 A, 보라색 B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얘도 우리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얘도 우리가 결국에는 AB 제곱이라고 쓸 건데 3개를 더해줄 거는 3AB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요 3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3개 중에서 B를 골라주는 것 2개를 선택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B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B 세제곱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B를 고르는 거니까 3개 중에서 3개를 다 B를 골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 A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3개 중에서 B를 하나도 고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개수들의 의미를 생각하면 3시 0이었던 거고 얘는 3시 1이었던 거고 얘는 3시 2였던 거고 얘는 3시 3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 여기에서부터 추측을 해보면 A 플러스 B의 4제곱이라는 것을 전개를 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모르긴 몰라도 처음에 A 4제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죠. 검은색 A, A 더하기 B, 빨간색 A 더하기 B, 보라색 A 더하기 B, 연두색 A 더하기 B 해가지고 이 4개 중에서 B를 하나도 고르지 않는 경우가 처음에 나올 거죠. A 4제곱. 자, 더하기. 두 번째는 B를 여기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는 3개가 골라졌을 거고 B는 하나를 골랐을 겁니다. 자, 더하기. 그 다음에는 B를 2개 고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골라준다. 그 다음은 B를 3개 고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B를 4개를 다 모두 골라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A 플러스 B의 4제곱이라는 것을 손쉽게 전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얘를 다시 또 곱셈 공식을 쓴다든지 아니면 얘한테 A 플러스 B를 또 곱해가지고 하나씩 또 전개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정확하게 A 플러스 B의 4제곱이라는 것을 전개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이항 정리에서 하게 되는 것은 A 더하기 B의 n제곱이라는 것을 내가 전개를 하게 된다면 자, 이 전개식은 어떻게 되냐? 총 n개의 항 중에서 B를 하나도 고르지 않아서 A의 n제곱이라는 것이 나올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는 n개 중에서 B를 하나 골라서 A의 n-1제곱 B를 항으로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또 n개 중에서 B를 2개 골라서
a의 n-2제곱 b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서 결국 n개 중에 n개를 모두 다 b를 고르는 것까지 계산을 해주면 우리는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다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항 정리, n이 자연수일 때 a 플러스 b의 n제곱을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요 nc0, nc1, ncr, ncn 등 요 개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항계수라고 불러주고, ncr에 a의 n-r제곱, b의 r제곱을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자, 요거를 기억을 해두셔도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n개 중에서 b를 r개를 뽑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앞에 a는 n-r개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지수의 합 n-r과 r을 더해서 n을 유지해야 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다음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자, 얘는 그러면 6개의 항 중에서 4개를 b를 골라주는 거고 a는 2개를 고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6시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6시 4는 6시 2랑 똑같을 거니까, 자, 6시 2 계산하시면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자. 그래서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의 개수는 15가 된다. 자, a, b의 5제곱을 구하자. 자, a, b의 5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6개의 항 중에서 b를 몇 개 골라주는 거냐면 5개 골라주는 거죠. 그래서 a, b의 5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6시5는 6이죠. 그래서 6시1하고 똑같으니까 6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생각톡톡에 보시면 a의 r제곱, b의 n-r제곱과 a의 n-r제곱, b의 r제곱의 개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만약에 지금 a제곱, b 4제곱이 아니라 a 4제곱, b 제곱, 자, 이것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얘는 6개 중에 2개를 골랐을 거예요. b를. 그러면 결국 개수가 얘랑 일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6시4랑 6시2가 같으니까.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a 5제곱 b를 구하자 라고 한다면 얘도 6시1로 계산을 했을 거고, 6시1과 6시5가 같기 때문에 서로의 개수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의 r제곱, b의 n-r제곱과 a의 n-r제곱, b의 r제곱의 개수는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 주게 되면 첫 번째 건 nc n-r 이렇게 쓰는 거고, 두 번째 거는 ncr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nc n-r이 되니까 ncr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에서는 개수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빼기 2의 4제곱을 전개하시오 라는 문제고, 자, 여기에서는 그냥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4개 중에서 마이너스 2를 하나도 고르지 않아서 x의 4제곱이 되는 거고, 4개 중에서 마이너스 2를 한 번 골라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4개 중에서 마이너스 2를 2번 골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번 중에서 3번을 골라서 x의 세제곱 x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중에서 마이너스 2를 4번 골라서 마이너스 2의 4제곱.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은 4시 0은 1이니까 x의 4제곱 더하기, 자, 여기는 4시 1은 4니까 마이너스 2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8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6이니까 24x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32x 1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시게 되면은 x 플러스 2y의 4제곱을 전개하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4개 중에 2y를 하나도 고르지 않는 경우, 그래서 x의 4제곱 더하기 4개 중에 2y를 하나만 고르는 경우, 그래서 x 세제곱 2y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더하기 4개 중에 2개를 2y를 고르자. 그 다음 더하기 4개 중에 3개를 2y를 고르자. 그 다음 4개 중에 4개를 모두 2y를 고르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x의 4제곱 더하기 2 곱하기 8이니까 8x 세제곱 y 더하기 여긴 4 곱하기 6이니까 24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여긴 8 곱하기 3이니까 4니까 32 xy 세제곱, 여기는 16y 4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 마이너스 x를 하나도 고르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1의 5제곱이니까 필요 없을 거고, 플러스 5c 1에 1을 하나 고르고 1을 4개 고르고 마이너스 x를 한 번 고른 경우 5c2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5c3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5c4에 마이너스 x의 4제곱 더하기 5c5에 마이너스 x의 5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0x 제곱 마이너스 10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4제곱 마이너스 x 5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 1번도 그렇고 요 문제 2번의 2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요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전개할 때 부호만 잘 신경 써주시면 어려울 부분은 없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항 정리의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과 같이 이러한 전개식에서 어떤 특정한 항의 개수를 구하자 라고 하는 문제는 수능에서 가끔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유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x세제곱 빼기 x분의 2의 5제곱에서 x의 7제곱의 개수를 구하자. 그러면 5개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할 건데 이때 x세제곱은 5 빼기 r개를 선택할 거고 마이너스 x분의 2는 r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언제 x의 7제곱이 나올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요 확률과 통계 교과서는 사실 수학 1을 배우지 않아도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 1에서 배우는 지수가 정수인 상황에 대해서를 배제하고 지금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수학 1 영상을 다 올렸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1단원의 내용, 지수의 확장 부분만 한번 잘 살펴보시면 지금 제가 쓰는 과정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x의 7제곱이 언제 나오냐? 일단 x만 몇 차식이 나오게 되는지 그것들을 따져 볼 거예요. 자, 그러면 x만 따져 보시면 x의 15-3r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여기에서는 x의 마이너스 r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요 마이너스 부호도 신경 안 쓰고 요건 어차피 개수의 부호로 가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일단 차수만 보자라는 겁니다. 차수만. 그러면 얘가 x의 15 빼기 4r제곱이 되고 얘가 x의 7제곱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15 빼기 4r이 7이 되는 걸 찾으시면 되고 그러면 4r이 8이니까 r은 2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2를 구하는 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할 것은 5개 중에 OC2에 x 세제곱은 몇 개 고를 거고 3개 고를 거고 마이너스 x분의 2는 2개를 골라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OC는 10이고 곱하기 x의 9제곱 곱하기 x제곱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0x 7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x7제곱의 개수는 4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문제 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시게 되면은 3x 빼기 x분의 1의 6제곱을 구하자라고 전개식에서 x 4제곱분의 1의 개수를 구하자, 상수항을 구하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6개 중에서 내가 r개를 고를 건데 그러면 3x는 6-r개를 골랐을 거고 마이너스 x분의 1은 r개를 골랐을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x 4제곱분의 1이 언제 나오는지 상수항은 언제 나오는지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차수만 보시면 x의 6-r제곱 x의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x의 6-2r제곱이 차수가 됩니다. 그러면 1번에서 원하는 건 6-2r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4가 되길 원하는 거니까 이 r이 10이 됩니다. 그래서 r의 값이 5가 된다. 계산해 주시면은 6C5에 3x에 6 빼기 5니까 1, 그 다음 마이너스 x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x 5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8x 곱하기 x 4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수항. 상수항이라고 하는 것은 6 빼기 2r이라고 하는 차수가 0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r은 3이다. 그래서 6c3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자, 6c3 계산해 주시면은 20이 되고 곱하기 27x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 그러면은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540이라고 하는 상수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540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라는 문제고 자, 얘는 어떻게 증명을 해나갈 거냐면 우리가 x 플러스 1의 n제곱이라는 것을 전개해 본다고 하면 다시 1 플러스 x의 n제곱이라는 것을 전개한다고 하면 nc0 더하기 nc1x 더하기 nc2x 제곱 해서 ncnx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x에 1을 대입해 주시면 좌변이 2의 n제곱이 나오게 되고 우변은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해서 ncn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nc0부터 ncn까지 더한 것은 2의 n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제 3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자, 이번엔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해서 ncn까지 쭉 더해줬을 때 그 값이 0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줄게요.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좌변은 0이 되고 자, 우변은 nc0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nc1 그 다음에 플러스 nc2 요렇게 쭉 계산이 돼서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cn이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따라서 다음의 식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에 2번은 ENC0, ENC2, ENC2까지 더한 게 ENC1, ENC3, ENC5, ENC, EN-1과 같고 의 합과 같고 2의 EN-1제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얘네 둘을 이제 더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요 문제의 과정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마지막을 쓰는 게 좀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2n제곱으로 해서 뭔가 그냥 짝수계의 항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작업을 한번 다시 해보면 1 플러스 x에 2n제곱을 전개하자 라고 하면은 2nc0 더하기 2nc1 x
ENC2 x제곱, ENC3 x 세제곱 해서 쭉 진행을 해서 ENC EN-1 x의 EN-1제곱 플러스 ENC EN x의 EN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얘가 총 짝수개, EN개의 항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x에다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x에 1 대입하면 좌변은 똑같이 EN제곱이 되는 거고 우변은 ENC0, ENC1, ENC2 해서 ENC3 해서 ENC EN-1 더하기 ENC E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번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좌변은 0이 될 거고 우변은 ENC0 빼기 ENC1 더하기 ENC2 빼기 ENC3 해서 쭉 가서 마이너스 ENC EN-1 플러스 ENC EN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첫 번째식, 두 번째식. 자,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은 1번과 2번식을 더해 줄 거예요. 1번식과 2번식을 더하면 좌변은 2의 EN제곱이 나오게 되고 우변은 ENC1 더하기 마이너스 ENC1이니까 여기가 사라집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여기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남는 게 2배의 ENC0, ENC2, ENC4 해서 ENC, EN까지 남게 되는 거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얘가 나오게 되는 거죠. 2의 EN-1제곱. 자, 두 번째는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줍니다.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면 파란 색깔들은 다시 살게 되는 거고 요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여전히 빼도 0을 뺀 거니까 2의 EN제곱으로 동일하고 2배의 ENC1, ENC3 해서 ENC EN-1까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눠주시면 얘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둘 다 2로 나눴을 때 2의 EN-1제곱이 나오니까 짝수 번째 항들의 개수만 더했을 때나 홀수 번째 항들의 개수만 더했을 때의 합은 서로 일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항계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자, 여기서 배우는 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a 플러스 b를 전개하면 1C0, 1C1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면 2C0, 2C1, 2C2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3C0, 3C1, 3C2, 3C3 a 플러스 b의 4제곱은 4C0, 4C1, 4C2, 4C3, 4C4 이렇게 개수들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개수들을 그냥 숫자로 변환해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위에 두 개의 항을 더해주면은 아래 항이 나온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a 플러스 b의 5제곱을 전개했을 때는 5C0, 5C1, 5C2, 5C3, 5C4, 5C5 이렇게 될 텐데 이 값들이 결국엔 1이고 둘이 더해서 5가 나오는 거고 둘이 더해서 10이 나오는 거고 둘이 더해서 10, 둘이 더해서 5,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1, 5, 10, 15, 1 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얘랑 일치하게 되고 6제곱에 대해서는 다시 또 1, 6, 15, 20, 15, 6, 1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 나와 있는 개수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개수들을 추측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성질이 요 성질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성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1 과정에서 조합에서 여러분들이 조합의 성질 중에 하나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n명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떤 특정한 한 명을 이미 뽑아놓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경우. 얘는 한 명을 이미 뽑았어. 그러니까
나머지 n-1명 중에서 r-1명만 더 뽑아주면은 총 r명을 뽑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그 다음 얘는 특정한 한 명을 제외한 경우로 해서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경우는 특정한 한 명을 포함해서 뽑거나 특정한 한 명을 아예 제외하고 뽑거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은 고1 조합할 때 배웠었고 요 내용을 적용하는 게 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a 플러스 b의 5제곱을 전개하자. 그러니까 요 개수들을 1, 5, 10, 15,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a의 5제곱 플러스 5a 4제곱 b 더하기 10a 세제곱 b제곱 더하기 10a 제곱 b 세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5a b 4제곱 더하기 b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하면은 뭐 7제곱부터 그 다음에 다시 7, 22, 21, 35, 35, 21, 7, 1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써 내려가면은 우리가 금방금방 쉽게 어떤 항의 개수가 얼마가 될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어서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다음 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c 0과 똑같은 것은 3c 1이 됩니다. 이 식은 다시 쓰면 3c 0 더하기 3c 1 더하기 4c 2 5c 3 더하기 6c 4가 되는 거고, 자, 3c 0과 3c 1을 더해 주시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위에 이 상황에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4c 1이 되는 거죠. n에다가 4 대입하시면 4c 1은 3c 0, 그래서 4 빼기 1, 1 빼기 1 더하기 3c 1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4 빼기 1,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c 1이 되고 이렇게 더하면 5c 2가 될 거고 이렇게 더하면 6c 3이 되고 이렇게 더하면 7c 4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7c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7c 3하고 똑같으니까 765 321 계산해 주시면은 3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생각 넓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n인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자, 원소의 개수가 K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NCK임을 설명해보자. 그러면 N개의 원소들이 있고 그 N개의 원소 중에서 내가 K개를 뽑기만 하면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개 중에 K개를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NCK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자, 29쪽 예제 3의 등식 요거 NC0부터 NCN까지 더한 게 2의 N제곱이다. 자,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N개인 A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 된다는 것을 고1 과정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공집합부터 해서 원소가 1개인 것들, 2개인 것들, 3개인 것들 해서 총 n개인 것들까지 우리가 다 셌다는 거죠. 공집합인 게 n개 중에서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니까 nc0, 그 다음에 1개를 선택하는 건 nc1, 그 다음에 2개를 선택하는 건 nc2 해서 ncn까지 더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아까 2의 n제곱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A의 부분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R일 때 B가 C에 포함되고 C가 A에 포함될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집합 C의 개수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1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푼 적이 있을 겁니다. B가 1, 2고 A가 뭐 1, 2, 3, 4, 5, 6 이렇게 있을 때 C를 만족하는 집합 C의 개수는 그러면 1, 2는 C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C가 1, 2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3, 4, 5, 6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2의 4제곱개야 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자는 거냐면 B의 원소의 개수가 R개고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인데 이 N개 안에는 반드시 이 R개의 원소를 모두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2개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는 6개에서 그러니까는
6 빼기 2개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4라는 게. 그래서 2의 n-r제곱계가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총 n개에서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B의 원소의 개수들을 빼주면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포함시키던지 포함시키지 않던지 하는 상황이니까 2의 n-r제곱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항 정리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았고, 여러분들이 복습 충분히 하시고, 여기에서는 계산 실수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